이런 데이터들의 모음으로 가설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코스트라고 불리워지는 녀석을 설계했습니다. 코스트는 뭐였죠? 이 결국에는 비용 함수라는 말인데요. 돈이 들어간다라는 말, 즉 돈은 적게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코스트 펑션은 에러 값에 해당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모아놨을 때 이렇게 WX라고 하는 선형 가설 설정, 리니어 리그레션의 가설 설정 H of X를 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로부터 WX까지의 요 차이가 에러의 각각의 에러에 해당이 됐어요. 이런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것, 그게 바로 코스트에 해당이 됐었죠. 그쵸 여러분? 실제로 요 WX는 예측 값이고요. 요 Y 값은 실제 진짜 정답, 실제 값,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예측 값이 정답에 가까워져서 비용이 0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설 설정을 하고 코스트 함수를 세웁니다. 그러면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W 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학습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W의 값을 찾는 과정이 바로 학습의 과정이었고요. 그때의 수학적 솔루션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리워지는 방법론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경사, 하강, 알고리즘 혹은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W는요. 현재 W 값에서 여기만큼이 기울기 값에 해당이 되잖아요. 기울기 값의 일정 배율만큼 마이너스하고 있었죠. 즉 W가 이쪽에 있으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W가 시작 지점이 이쪽 지역이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 이렇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알파는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조율된다라고 했었고, 실제 파이토치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도 러닝 레이트라고 불리워지는 옵션 값을 넣어서 우리가 그 코스트를 가장 낮게 만드는 W 값을 프로그래밍 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다? 그렇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데이터의 결과를 이렇게 특정 값을 직접 추정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거 세 가지는 뭐죠? 네, 가설 설정과 비용 함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주로 사용할 거니까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앞에서 복습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학자들의 고민했던 흔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얘기해 보죠. 우리가 이미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그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당시에 개념은 잡았었어요. 그렇죠? 어떤 클래스, 오렌지 클래스, 강아지 클래스, 뭐 고양이 클래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보는 거죠. 강아지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강아지가 있어요. 하지만 강아지죠. 다양한 고양이가 있지만 그 고양이는 다양한 그 고양이의 종류가 있지만 한데 모여 고양이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룹핑할 수 있는 것들을 클래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어떤 스팸이냐 스팸이 아니냐에 대한 상황, 혹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상황,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 이야기로 했던 범주형 이런 것들을 범주형 클래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스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범주형 라벨을 가진 데이터 혹은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애들은 다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공부를 하고 5번 수업 출석을 했을 때 시험 성적을 90점을 맞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모두가 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같이 스팸이냐 스팸이 아니냐와 같이 요런 타입들, 숫자가 아닌 비정형 타입으로 정의되는 것들은 다 범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형 데이터들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가능하도록 반드시 인코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팸을 1이라고 하고 햄을 0이라고 놓는다든지, 아니면 합법이라는 것을 1로 놓고 불법을 0으로 둔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예시와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시간 공부하면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불합격이라고 하죠. 불합격. 패스는 합격입니다. 우리가 이 불합격을 0이라고 인코딩 하고요. 합격을 1이라고 인코딩 할게요. 3시간 공부하면 불합격, 4시간 공부하면 불합격, 6시간, 7시간, 8시간 공부하면 합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합니까? 여러분? 대략 여기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수학적으로 이쁘게 포뮬레이션해서 답을 맞추고 싶죠.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가 배운 건 딱 리니어 리그레션밖에 없으니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가설 설정 WX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자, 이와 같은 W가 학습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WX를 기준으로 WX 값을 0.5보다 작으면 불합격, WX가 0.5보다 크면 합격, 이런 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 나이브한 방법일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따라오셨으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바로 활용했을 경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또 있는 거예요. 공부를 6시간, 7시간, 8시간 해도 합격인데 50시간 한 사람도 합격인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중에서 노이즈한 데이터, 아웃라이어들이 꼭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에 h of x가 wx라고 하는 선형 회기를 비용 함수를 설계해서 w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w가 생깁니다. 구해서요. 결국 이 데이터에 좀 더 바이어스 되어 있는 지금 그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WX가 0.5보다 크다라는 기준을 한번 접해 볼게요. 0.5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 불합격, 여기 위에 합격이라는 기준을 세워 보면 안타깝게도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틀렸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 데이터는 지금 합격인데 불합격이라고 결과가 도출되는 W가 학습이 됐기 때문이죠.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데이터가 항상 이렇게 이쁘게만 디자인되라는 법이 없는데 과연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또 학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말이야. 우리의 그 가설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답 Y는 말이야. 0과 1로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우리의 예측값이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모델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정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설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가설 설정을 재설계하면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학자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야, 봐봐. 예측값이 0과 1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합격, 불합격과 같은 데이터의 리그레션 문제라면 우리의 가설 설정도 역시 0에서 1 사이로 값을 주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어떻게 우리의 h값을 0에서 1 사이로 제한을 걸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설 설정으로 설정하면 된다라는 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보고 계신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이렇게요. 0과 2를 주로 갖는 함수의 형태예요. 뭐 파라미터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렇게까지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부터 사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가 h of x였죠? 요 h of x의 결과값을 여기에 넣어서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이 z 값을 바운드 시키는 거죠. 이게 h of x 얘를 바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wx분의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그모이드 함수요. 기억하셔야 돼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값 사이로 모든 값을 바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썼던 h of x가 wx가 이와 같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수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z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z에 해당하는 g에 요 녀석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가설 설정을 하고 나서 뭘 했죠?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서 가설 설정하고 가설에 맞는 코스트 함수를 설계했어요. 그쵸? 코스트 함수를 설계를 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코스트 함수가 어느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하든 간에 항상
동일한 곳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됐죠. 코스트 함수는. 자, 기존에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스트 함수는 이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맞죠?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을 빼서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스트 함수의 경우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생기는 값이 존재해서 항상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불리워지는 극소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요, h of x가요, 요와 같이 시그모이드 형태로 바뀌어서 코스트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그려져요.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글로벌 미니멈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W를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 요 축이 코스트 함수잖아요. 코스트 값.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W에 따른 이 코스트 값인데요. 이렇게 평지들이 중간에 나와요. 즉 이렇게 값이 변하지 않는, 즉 여기가 지금 미분값이 0인 지역이잖아요. 미분값이 0인 지역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예를 들면 극소값이라고 잡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로컬 미니멈에 빠져요. 지역 극소점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 어때요? 이렇게 코스트 함수가 설계되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설 설정이 변경된 것처럼 그거에 반영해서 코스트 함수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즉, 다시 정리를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트 펑션을 그대로 사용해도 됐지만 지금과 같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도입을 했다면 코스트 펑션 역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정답에 가까운 예측 h of x 값을 뱉을수록 코스트 함수는 값이 작아져야 되고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코스트 함수 값이 커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시죠. 지금 우리가 h of x를 이와 같이 설계한다고 했었어요. 코스트 함수를 이렇게 설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요 설계 팁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살펴볼까요? y가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h of x고요.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of x라고 하는 코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뜻인데 한번 볼게요. y가 1이래요. 그러면 예측된 값도 만약에 예측된 값이 1이라면 지금 정답과 예측된 값이 매우 유사하거나 같기 때문에 코스트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로그에 h of x, 즉 여기 값이 1이 들어간다면 작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파란색 함수예요. 요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 h of x가 1일 때 값이 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h가 여기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맞게 설계가 됐네요. 만약에요, 예측당 값이 0이었어요. 그럼 코스트가 매우 커지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코스트 값을 계산했을 때 코스트가 매우 커져야 돼요. 봅시다. 여기 0이 들어가면 이 파란색 함수 무한대로 가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무한대가 돼서 코스트 값에 문제가 아니, 코스트 값이 매우 커지게 되죠. 즉,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y가 0이에요. 이게 정답. 그때 h of x가 0을 맞췄어. 그러면 코스트는 실제 코스트의 값을 넣었을 때 매우 작아야 되는 게 맞죠? 요 빨간색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of x요. 여기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로그 1인데 마이너스 로그 1은 얼마예요? 이상한데요? 지금 정답 맞췄잖아.